안녕하세요. 내 맘대로 판타지 유니버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맘대로 판타지 유니버스는 판타지 작품을 만들 때 필요한 세계관과 설정을 어떻게 하면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세계관 설정이라는 것은 이야기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기는 누군가 사용해야만 의미가 있고, 장소는 누군가 거기서 모험을 해야만 나름대로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설정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용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그의 아이템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적을 만들어내고 그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듭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야기를 구성하게 되는 여러 가지 설정들이 함께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이야기를 위해서 설정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설정이란 것은 단 한 명의 주인공만을 위해서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만을 위해서 존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위해서 설정이 만들어진다면 그 설정은 다시금 그 세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호빗에 등장하는 반지가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마법의 반지는 처음에 빌보라는 캐릭터의 모험을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였습니다. 빌보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활약하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연약하고 작고 연약한 빌보가 나름대로 활약을 위해서 그의 몸을 갖추는 마법의 반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속편을 만들 때 톨킨은 깨달았습니다. 그 마법의 반지에 대해서 그 배경에 아무런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도대체 그 반지는 누가 만들었지? 왜 그걸 만들었지? 그리고 도대체 어떠한 힘이 감춰져 있지? 이러한 의문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톨킨은 호빗의 세계에 강령술사, 네크로맨서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겐달프가 바로 동료들과 함께 그를 몰아내기 쌓았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사악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 마법의 반지가 네크로맨서가 만든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죠. 그처럼 사악하고 위험한 존재, 가운데 땅에서 쫓아내야만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만든 마법의 반지라면 거기는 분명히 무언가 음모가 감춰져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또한 더욱더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강력한 마법의 반지를 순순히 남에게 주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톨킨은 호빗의 이야기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호빗 초판에 보게 되면 빌보와 골롬은 서로 수수께끼 대결을 했고, 그 수수께끼 대결의 상품으로서 골롬이 빌보에게 반지를 내어줬어요. 예, 원판에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마법의 반지라면 그렇게 쉽게 내놓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빌보가 손에 넣고 나아가서 그것을 이용해서 골룸을 속이는 이야기가 어떨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호빗에 나오는 그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약간 흐려지긴 했지만 조금 더 강렬한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바로 골룸이 이 도둑놈 베긴스라고 외치는 그런 부분이에요. 바로 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생각하게 되죠. 아, 그래. 이것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다. 바로 반지가 골룸의 정신을 지배한 결과다. 마법의 반지에 정신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면 과연 강령술사 네크로맨서는 왜 그 힘을 집어넣은 것일까요? 그리고 생각하게 되죠. 사실은 반지가 한 개가 아닌 것이 아닐까. 수많은 반지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수많은 반지들을 착용한 자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반지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반지의 제왕이라는 존재가 탄생하게 됩니다.
모든 반지를 손에 넣어서 지배하는 존재. 반지를 끼고서 다른 반지를 지배하고 그 반지의 힘을 빌려서 다른 반지를 소유한 자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존재. 즉 사울론이 비로소 그때에 가서 비로소 제대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야기는 일사천리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반지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땅 전체의 운명을 건 거대한 싸움, 5군데 전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거창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수많은 이들이 함께 결부하게 돼요. 그 정도로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라면 다른 이들도 그에 대해서 고민을 갖게 되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그들 역시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시할 테니까요. 그래야 4명의 호빗만이 아니라 엘프와 드워프와 그리고 인간으로 구성된 반지 원정대라는 조직이 탄생하는 것이죠. 한 개의 반지로부터 이야기가 펼쳐나간 겁니다. 사실 톨킨이 호빗을 썼을 때 그리고 호빗이 인기를 끌었을 때 출판사에서는 호빗의 속편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출판사가 바랬던 것은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이 아니었어요. 어디까지나 빌보라는 캐릭터가 다시 한번 비슷한 모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하지만 톨킨은 그러한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호빗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호빗의 이야기가 더욱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펼쳐지면서 반지의 제왕으로서 발전하게 되죠. 사실 호빗이라는 작품 자체도 원래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루 톨킨이 지루하기 이를 데 없는 채점을 계속하고 있을 때 우연히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땅속 깊은 굴 속에 한 명의 호빗이 살고 있었다. 그게 왜 떠올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닫게 되죠. 호빗? 호빗이 도대체 뭐지? 호빗이 왜 굴 속에 살고 있지? 호빗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바로 그 존재가 생명체로서 가치를 갖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위한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태어난 것이죠. 설정으로부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단지 설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정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서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서 계속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반지의 제왕은 단순히 한 명의 호빗이 활약하는 모험 이야기를 끝난 것이 아니라 가운데 땅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서사시로서 발전하여 이른바 에픽 판타지라고 불리는 하이 판타지라고 불리는 장르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 판타지라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근간으로서 작용하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것은 한 명의 호빗에 대해서 갖게 된 톨킨의 호기심, 그리고 나아가서 그 호빗이 활동하기에 만들어졌던 마법의 반지에 대해서 갖게 된 톨킨의 호기심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야기를 만들 때 어떤 설정이 나온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거기엔 어떤 것이 숨겨 있을까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 용사가 거대한 거인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싶어 해요. 그 거인은 한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성의 지하에는 미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용사는 그 미궁을 들어가서 오랜 모험 끝에 하나의 무기를 손에 쥐게 되고 그 무기를 이용해서 거인의 약점을 찌르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거인이 사라지면서 저주가 풀린 성에서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깨어난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역시 덤의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성 밑에 왜 지하 미궁이 존재하고 거기에 검이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지하 미궁은 오랜 옛날 마법사가 저주받은 어떤 존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던 성스러운 유적일지도 모릅니다. 그 성스러운 기운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왕국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 왕국이 세워졌지만 동시에 그 왕국이 세워짐으로써 그 성스러운 기운이 약해지고 잠들어 있던 거인이 깨어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미궁 자체에 강력하고 어두운 힘이 거인을 미치게 만들어서 더욱 난폭하고 위험한 존재로 변절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요, 그 미궁 자체도 분명히 보통의 미궁은 아닐 거예요. 성스러운 유적으로 막아야만 했던 어떠한 존재라면 그 존재의 에너지가 가득한 그 미궁은 분명히 엄청나게 사악한 존재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일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모험 자체가 정말로 끔찍하고 위험한 그런 어떤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세계에 그러한 미궁이 존재했다면 그전에도 수많은 이들이 그 미궁에 뛰어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결과 그 지하 미궁은 더욱더 강력한 저주들이 가득한 그런 수많은 괴물들이 가득한 그러한 세계가 될지도 모르죠. 한편 그 무기는 무엇일까? 그 무기 자체가 바로 그 저주의 원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기를 손에 쥐고서 거인을 물리치는 데 성공했던 용사가 다음에는 그 무기의 마력에 의해서 변질되게 되고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무기는 사실 거기에 감춰져 있던 그 유적에 숨겨져 있던 어떤 저주받은 존재를 봉인하기 위한 열쇠였고 그것을 빼낸 결과 그 저주받은 존재가 다시 깨어난다는 이야기가 될지도 몰라요. 어느 쪽이든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속편이 펼쳐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왕국을 세운 왕실의 사람들은 성스러운 유적의 힘을 받아서 어떤 신비한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거인의 저주 때문에 잠들었던 공주는 그 힘에 깨어났기 때문에 그래야 공주가 용사의 반려자로서만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활약한다거나 아니면 용사를 대신해서 저주에 빠진 용사를 대신해서 공주가 활약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처럼 상상을 함으로써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야기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펼쳐지고 흥미롭게 열려나가게 됩니다. 호기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 저주받은 존재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그 저주받은 존재를 봉인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마법사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리고 그 저주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쩌면 그것이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데 그 마법사가 사악한 존재여서 그것을 가두었을지도 몰라요. 그 반대일 수도 물론 있습니다. 아니면 왕가가 대대로 저주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 여러 가지 상상력, 그것은 속편만이 아니라 지금 만들고 있는 용사가 거인을 물리치는 그 이야기에서도 더욱더 흥미로운 가능성을 더 펼쳐내게 될 겁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무언가가 궁금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답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판타지 세계를 만들고 넓혀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질문 역시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설정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나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내 세계관을 더욱더 풍요롭고 흥미롭게 만드는 과정, 다시 말해 내 맘대로 판타지 유니버스를 펼쳐내는 그러한 가능성입니다. 여기까지 SF 판타지 도서관 관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